요만큼. 이거 너무 신기해. 처음 봐. 처음 봐? 네. 타본 적도 없을걸요? 이 앞이 왜 이렇게 길어요? 약간 상어 같지 않아? 약간? 배트맨. 이런 거 봐, 안 지른다. 이거 그때 네. 마일레 오토 서비스? 아 맞아요. 그때 이후로 처음 나오는 거 처음 같죠? 출연이에요. 처음 출연. 그때 이후로 많이 타셨어요? 그때 이후로 한 2번 정도 탄 것 같아요. 두 번이요? 벤츠가 만든 마지막 자연흡기 스포츠카? 오늘은 이 차를 산 썰에 대해서 풀어볼 거예요. SLS를 산 썰. SLS를 사게 된 썰. 1년 전. 네, 1년 전. 왜냐면 우리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샀잖아요. 맞아요. 1년이 안 된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차를 살 때 조건이 붙었었어요. 첫 번째, 차량 수배. 아, 찾아야 되는구나. 차를 찾아야 돼. 왜냐면은 제가 원하는 이런 그 스페셜 실버 컬러의 그러니까 카본 패키지라 그래서 이런 지금 보면은 이런 시트 옆이나 이런 데 다 지금 카본이거든요. 네. 아, 여기요? 네, 다 카본이잖아요. 여기, 네, 그래서 여기도 카본이고 그리고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또 밖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카본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을 제가 찾았어요. 마지막 나온 스페셜한 모델이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차가 갖고 있는 고질병, 특히 이제 미션적인 부분에서 개선점이 좀 많이 찾아진 그래서 가장 안정화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수배를 했고 마침 이제 친구가 갖고 있어서 섭외를 해서 구했죠. 네. 우선 구했어요. 구했어요. 두 번째가 뭘까요? 돈이 있어야 사죠. 아 맞아요, 돈. 이 차를 탈 때 제가 돈을 좀 벌었어요. 차를 이제 인수해 오는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돈을 좀 벌었거든요. 근데 원래 뭐야? 원래 돈이 많지 않으시요? 원래 돈 없어요, 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제가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근데 제가 부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욕을 먹을까요? 뭐 판단 기준에 따라서. 네, 근데 저는 아직도 제가 부자라는 생각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I still hungry. 네, I'm still hungry. 저는 부자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늘 제 통장 잔고는 0에 막 향해 가고 있어요. 0의 수렴이에요. 조금만 뭔가 쌓였다 싶으면 또 0. 좀만 쌓였다 싶으면 0. 이게 제 팔자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차는 늘어나고 있긴 한데 절대 부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차를 살 때 저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아, 주식도 하세요? 네, 주식하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실 벤츠 SLS를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샀다. 아, 이거를 주식으로 버신 돈을 산 거예요? 재작년 여름부터 2017년 7월에 주식을 시작했고요. 되게 늦게 하셨네요, 또 생각보다. 그쵸. 늦게 했죠. 왜냐면은 그 전에는 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2017년 7월에 주식을 시작했고 그리고 12월 정도까지 주식을 한 것 같아요. 11월, 12월 이때까지 좀 주식을 했던 것 같아요. 약 한 5개월, 6개월 정도 주식을 했고 그 주식하는 기간 동안에 약 1억에 가까운 돈을 벌었습니다. 처음 하신 건데 몇 개월 만에 1억을 버셨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인데도. 주식 천재인 줄 알았어요. 저는 주식에 대해서 정말 요만큼 저의 의견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주식을 한 총 기간은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일 거예요. 아마 대략적 1년 사이고 수익을 본 기간은 한 5개월 정도였고 그때 그 이제 본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수익률은 약 1억. 와. 이게 조금 안 되긴 해요. 8천 얼마긴 한데 어쨌든 뭐 1억에 가까운 돈을 벌었습니다. 어때요? 주식으로 1억을 벌었다. 그럼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우선은 땡 잡은 거죠, 사실. 땡 잡은 거고 꽁돈이잖아요. 돈을 벌어온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번 거잖아요. 꽁돈이다. 네네네. 근데 왠지 1억 정도 벌려면 한 몇 억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자본금이 커야 그만큼 수익이 크잖아요. 퍼센테이지니까. 그쵸. 실제로 워렌 버핏의 뭐 수익률이 긴 기간 동안에 평균을 내면은 한 10%? 그러면 1억을 벌려면은 1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주식을 보니까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해보게요. 알려줄까요? 일단은 이게 되게 재미가 있어요, 주식이. 주식이요? 특히 처음 했을 때는 이게 막 이제 빨간 그래프 이렇게 오르는 거 있죠. 막 그래서 막 중독될 것 같아. 이게 오르면 사람이 이게 또 기분이 좋아요. 좋죠. 기분 좋고 그리고 흥분도 되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또 더 벌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삶의 활력소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을 이렇게 저는 물론 많죠. 청담동 부자 이희진 씨 네네. 물론 뭐 사기라고 밝혀지긴 했지만 주식으로 떼돈을 벌었다고 그러고 젊은 나이에 돈을 벌기에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이 갖고 있는 매력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매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한 어떤 뭐랄까 재능, 기술, 그리고 뭐 이런 것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거,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 진입장벽이 낮다. 진입장벽이 낮다. 그래서 코 묻은 돈 10만 원 혹은 100만 원 혹은 10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주식 누구나 시작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쉽게 사고 쉽게 팔 수 있잖아요. 요새 핸드폰으로. 네, 어플로도 다 되니까. 그래서 다 되니까 투잡으로 하기도 좋고 그게 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다들 이제 주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주식을 하면은 대부분 돈을 벌 생각만 해요. 벌라고 하는 거죠. 그쵸,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주식 거래의 이제 근본이 사실 버는 사람이 있으면 결국에는 잃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누군가는 잃어야 이게 돌아가거든요. 네. 주식을 살려면 누가 팔아야 되고 내가 주식이 팔려면 또 누가 사줘야 되니까 주식은 하실 때 항상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일단 첫 번째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잃어도 괜찮을 만큼의 돈으로 해라. 그러니까 올인하지 마라. 네, 막 이런 좋은 얘기를 말인데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돈을 절대 못 벌어요.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한 철칙 첫 번째,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주식으로 최소한 1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주식 책도 보고 귀동량도 하고 정보도 많이 얻고. 하셨어요? 1년? 저는 주식 공부를 1도 안 했어요. 아니 진짜 1도 안 했어요. 저는 1년 하셔보시 진짜 사고팔고만 했어요. 사고팔고만 했는데 사실 저는 주식 공부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거 주식 공부를 할 시간에 저는 피부과 관련 공부를 더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식 공부는 정말 1도 안 했고요. 네. 다만 제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변에 투자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정보가 미친 듯이 쏟아집니다. 저는 이 주식이 좋더라, 저 주식이 좋더라, 이게 이번에 좀 대박이더라, 저 기업은 대박이더라, 이런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보를 듣고 제가 판단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살 때 어떻게 사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들어봤어요. 명언이죠. 네,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약간 반대인 게 주식을 사실 거면요 그냥 한 종목만 사세요. 나눠서 사면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진짜 all or nothing이라는 표현대로 대박 아니면 쪽박이에요. 특히 자본이 적으신 분들이 주식을 찢잖아요. 진짜 돈 벌기 힘들어요. 신경만 더 쓰이고 봐야 될 것만. 왜냐면은 대박이 나도 분산됐기 때문에 얼마 안 돼. 금액 자체가 적어지고 그 와중에 또 한두 주식은 또 이제 마이너스가 나면은 또 상충이 되거든요. 똔똔이네. 똔똔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면 시간만 날렸네. 그쵸. 그런 여러 가지 기회비용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죠. 날린 정도가 아니라. 주식을 사실 거면은 무조건 하나, 많으면 2개까지 해서 몰빵해라. 대신에 리스크는 커집니다. 여러분. 잃어보신 적 있으세요? 몰빵했다가? 저는 크게도 잃어봤죠. 한 종목으로 1억 정도를 손해본 종목도 있어요. 진짜요? 네. 그냥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몰빵을 안 하면 돈을 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결국엔 아까 자본의 크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10%의 수익률이다 그러면은 1억을 투자하면 1000만 원을 버는 거고요. 10억을 투자하면 1억, 100억을 투자하면 10억을 버는 거고, 1000억을 투자하면 100억을 버는 거거든요. 그냥 퍼센트 싸움이에요. 결국엔 많은 돈이 제대로 된 데 딱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확실한 곳 한두 곳에 몰빵해라. 남들이 이 주식 좋다, 저 주식 좋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보통 두 가지 생각을 하고든요. 나한테까지 올 정보라면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닐까. 이거 대박인데? 빨리 해야겠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의심 혹은 희망? 사실 저는 누가 저한테 그런 주식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지난 5년간의 주식 실적을 봐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나한테 정보만 주는 건지. 근데 물론 아무나 안 보여주죠.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야 보여주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주식 정보가 나한테 왔다라고 하면은, 그게 만약에 개인적인 정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보여달라고 하세요. 직접. 파는 게 더 중요해요. 주식을 사는 건 되게 쉽거든요. 좋은 정보가 있고 내가 봤을 때도 그게 이제 합당하고 남들이 봐도 좋고 회사도 안정적이고 장 분위기도 좋아. 그럼 사는 거예요 일단.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치. 왜냐면 주식이 계속 오르잖아요. 네. 내일도 오를 것 같고 모레도 오를 것 같고. 이거 지금 팔면 손해보는 느낌. 그럼 반대로 떨어지잖아요. 또 오를 텐데 오르면 좀 어떡하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 많이 오르는 건 사실 고민은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이렇게 본인이 정해둔 어떤 기준대로 리미트가 그냥 있네. 일단 벌었으니까 조금이라도 파시면 되고요. 손절이라고 들어봤어요? 떨어졌을 때 이제 손해를 감수하고 이제 파는 건데 주식을 손절은 조금 본인의 기준을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손에 이 정도 났으면 바로 손절은 그냥 과감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어마어마한 주식 고수분들이나 이 기관 투자자분들이 가소롭게 보실 수 있지만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제가 그쵸. 주식을 해서 이 차를 산 저의 경험담을 그쵸, 들려드리는 그쵸. 거니까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별로 고민을 안 할 것 같아요. 몰빵도 했다가 부산도 했다가. 지금 사실 이제 저같이 통장의 잔고가 이제 0에 가까우신 분들이 돈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장의 분위기, 시장의 분위기. 지금 경기가 어떻고,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고. 물론 주식의 고수들은 경기가 안 좋고 장의 분위기가 안 좋을 때도 돈을 법니다. 근데 하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식의 고수가 아니잖아요. 장의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식을 잘 사도 미국 증시가 떡락했다. 자고 일어났더니 우린 자잖아요. 그때 다음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침에 주식을 팔려고 해도 안 팔려. 왜냐면 계속 막 파란색으로 계속 떨어져. 그러면 이제 힘들죠. 힘 빠지겠네. 그래서 장의 분위기는 파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사람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다. 할 때 이 차를 고려해서 그 주식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식하고 벌었는데 어디다 쓰지 하다 이 차 사신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후자죠. 제 인생에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나름 처음이기도 했고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지인들이 주는 정보가 다 맞아 떨어지니까. 와, 이거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운전하면서 얘기를 해서 사실 오늘의 결론이 약간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슈퍼카를 사라, 약간 이렇게 좀 오해하실까봐 네. 제가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한 8개월 정도 했고 굉장히 주식을 잘하는 전문가 분의 조언을 받아서 아무런 공부 없이 순수하게 그분의 포트폴리오만 보고 따라해봤어요. 따라해봤더니 돈을 어느 정도 벌더라고요. 버는데 이게 돈을 버는 종목도 있었지만은 돈을 심하게 잃는 종목도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하진 않고요. 근데 앞으로 주식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주식을 해보니까 저의 장점은 확실히 있더라고요. 주식을 투자하는 거를 그렇게 막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오르면 오른 대로 너무 좋아하지도 않고 또 너무 슬퍼하지도 않고 이게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게 오히려 좀 재밌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주식을 못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면은 저는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해볼 생각이 있어요. 주식에 대해서 제가 여러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좀 구했는데 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수익률은 다수의 기대와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높을수록 수익률은 적어지고 그리고 기대가 작으면 작을수록 수익률은 높아진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죠. 그러니까 노나먹기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식이?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손절이라는 단어를 아까 썼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0%가 넘어간다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0%가 넘어갔다. 그러니까 뭔가 주식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손절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혹시 내가 뭐 좀 잘못 봤나? 뭐 이런
양쪽인데 그건 사실 판단은 본인의 몫이죠. 세 번째, 나에게 좋게 보이는 주식보다는 남들이 좋게 보는 주식을 먼저 사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대중들은 어떻게 볼지, 큰 손들,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들은 과연 어떤 주식에 투자할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고 내가 좋아 보이는 주식을 남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전기차, 그리고 중국의 유커 소비, 그리고 OLED 등 메가 트렌드한 것들은 언제나 존재하거든요. 근데 메가 트렌드는 빨리 잡아야 돼요. 이 흐름을 놓치면 좀 후회할 수밖에 없고 항상 이런 흐름들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주식을 투자한다면 로봇 쪽 관련된 주식들을 좀 미리 사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정말 제가 말하는 주식 투자는 여러분이 오늘 명품 옷을 산다, 혹은 오늘 바지를 산다, 혹은 오늘 뭐 맛있는 밥을 먹는다, 이런 돈들을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주식에 어차피 없어졌어야 될 돈들, 이게 나에게 얼마만큼 돈을 벌어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냥 지출을 하는 거예요. 소비를 하는데 나중에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는 가능성에 소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단기간 안에 돈을 벌겠다 이러면 절대 성공 못해요. 그리고 분산 투자, 제가 그때 한 종목 혹은 두 종목 몰빵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비슷한 의견인데, 분산 투자는 하되 20개를 넘기지는 말자. 20개 넘는 종목을 일단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그 전체 비중에서 5% 미만이 올라도 크게 오르지 않고, 제가 했던 맥락이랑 비슷하죠. 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지 말아라. 다만 메가 트렌드를 읽고 내가 평소에 하는 소비의 일부를 주식에다 소비를 한다라고 치면은 언젠간 돈은 벌 것이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저는 또 주식을 해서 슈퍼카를 사와야겠어요. 점점점. 점점점. 이상 오프라인 오버나이트였습니다. 슉.